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비즈니스와 창업 4조 발표를 맡은 경영학부 1학번 곽동호입니다. 저희는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검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목차는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검열의 정의, 목적, 역사, 채택된 기술, 현재 상황, 그리고 결과 및 미래 전망 순입니다. 우선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산당의 이념에 맞지 않는 내용, 중국과 중국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작품 자체를 금지시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재 정권에 대한 내용, 즉 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적대했던 청나라, 국민당, 독재 정권, 추축국 등이 있고 대중문화에서 금기시하는 키워드, 체제 전복, 성매매, 마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쿼터 제도로 자국의 영화 산업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를 검열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자 개편 후 현재는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전부에는 TV 라디오를 관리하는 국가광파전총국, 신문을 관리하는 국가신문 출판서, 출판물의 수출입과 저작권 권한을 담당하는 국가판권국,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유통을 관리하는 국가영화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1년 튀니지 제스민 혁명 이후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인터넷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 요우쿠, 바이두, 웨이보 등과 같은 자국 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저속, 음란물, 초자연적이거나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차단함으로써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1998년 중국 민주당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 지지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위기감을 느낀 공산당은 정보를 통제하면 되겠군 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민주당 당원들을 체포하고 황금 방패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음 역사입니다. 1994년 인터넷이 도입되고 1997년 인터넷 보급률 상승, 1998년 공산당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민주당이 형성할까 두려워 민주당 탄압을 시작하며 5만 명 규모의 사이버 감시 부서를 설치합니다. 2000년 정부의 승인 없이 해외 사이트를 링크하거나 해외 뉴스를 배포할 수 없게 되고, 2005년 미국의 첨단 감시 장비를 대량 구매합니다. 2008년엔 음란물과 도박 등 유해 사이트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골든실드 프로젝트로 완성된 대규모 검열 방화벽 GFW 시스템을 제정합니다. 여기서 GFW 시스템이란 정치적으로 민감한 키워드 검색과 콘텐츠를 차단 삭제하는 인터넷 검열 기능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98년부터 2006년까지 1차 계획, 2006년부터 2008년까지를 2차 계획 시기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2002년까지 기초 작업 비용만 8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소모했으며, 중국의 주요 대도시에 1만여 개의 감시용 서버를 설치,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정 사이트 접속 차단은 물론 댓글에 민감한 내용까지도 실시간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2009년 유튜브 차단, 2014년부터는 카카오톡도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택된 기술입니다. 황금방패 프로젝트 또는 금승공장은 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 검열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시행하는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만리장성에 빗대어 방화장성 또는 만리방화벽, 줄여서 GFW라고 칭합니다. 이름이 황금방패가 된 이유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중국 공안부의 로고가 황금색 방패 안에 중국 국장이 들어있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단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특별 행정구인 홍콩, 마카오, 그리고 사실상 별개의 주권 국가인 대만의 경우에는 황금 방패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2020년 5월 28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제로 시행하여 홍콩에서도 황금 방패가 시행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황금 방패는 4세대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1세대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차단. 1세대는 특정 도메인 이름과 서버 IP 주소를 차단하는 가정용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세대 인터넷 연결이 프록시를 통해 진행되더라도
골든실드의 키워드 필터링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어 네티즌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컨텐츠를 감지해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통신되는 민감한 내용이 있으면 TCP가 재설정됩니다. 3세대 VPN 및 기타 우회 도구 감지 시작. 정부의 지원으로 개발자는 VPN 프로토콜에 몇 가지 흔적이 남는 걸 발견하고 추적하게 됩니다. 4세대는 사이버 보안법은 익명성과 VPN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베이징은 VPN 서비스 제공 업체를 범죄화하는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DNS 차단을 합니다. DNS는 인터넷 전화번호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DNS 서버에 URL이 등록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URL을 입력하면 DNS는 IP 주소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음으로 연결 페이지 차단. DNS 서버는 해외 서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NS를 통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IP 주소를 체크하고 금지 IP 주소에 들어가면 연결을 중단시킵니다. URL 키워드 차단. URL에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단어가 있으면 바로 차단해 버립니다. 페이지 스캔.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URL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페이지를 모니터링 스캔해서 내용에 불건전한 것이 있으면 차단합니다. 그리고 화웨이가 천라지망이라는 황금방패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공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겠습니다. 화웨이는 4대 악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화벽을 설치해 내국인이 중국 이외의 사이트를 볼 수 없게 했고 인터넷을 근거리 통신망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사회 안정 유지를 감시했습니다. 세 번째, 화웨이 휴대전화는 자체 차폐 시스템으로 돼 있어 광역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인터넷 감시센터에 전송했습니다. 네 번째, 세계 5G 인터넷을 통제했습니다. 이렇게 4가지를 화웨이 4대 악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화웨이의 VCM에 대해서 방금 말했던 천라지망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중국 공안 안전도시의 일부이며 첨단 인공지능 이미지 인식 응용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VCM의 주요 기술로는 GIS 지도상의 도시 지역 내에 있는 여러 카메라 기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 두 번째, 감시 영상 데이터의 사후 분석 처리 기능, 세 번째, GIS 지도상의 도시 범위 내에 있는 여러 카메라를 선택해서 가상 카메라 그룹을 구축해 특정 대상 또는 차량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능, 네 번째, 얼굴과 차량 및 사진의 블랙리스트 자동 인식 기능과 카메라가 감시 구역에 진입한 대상 발견 즉시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다섯 번째, 크로스라인 탐지, 대상 크기 인식 등 8가지 기능을 포함한 인공지능 분석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입니다. 중국 전역과 내부를 가로지르는 정보 흐름을 제한하고 여론 형성을 지도합니다. 민족주의 정서 함양을 목표 역사 중앙 청산소 외국 등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작, 인터넷 무역 속 자국 기업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와 미중 무역 전쟁, 홍콩 시위로 인해 규제가 더 심해졌으며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수억 개의 이미지 파일과 대조 식별해 규정 위반으로 판별되면 즉시 차단하고 표준어는 물론 방언까지 식별해 규제 대상과 관련된 어휘나 표현이 감지될 경우 차단합니다. 실제 지금 중국 시민들은 위챗에서 채팅방들이 대거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챗은 중국에 있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FW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베텔스만 변환지수 2018의 대중국 조사는 중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10점 만점에 2점으로 평가합니다. 이 순위는 북한이나 오만과 같은 나라에서만 1점 차이가 날 뿐입니다. 2016년 이후 검열이 한층 강화되면서 중국 인터넷상에서 차단된 국내외 웹사이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VPN입니다. VPN이란 불특정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와 달리 특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구축한 통신 시스템입니다. 외국인과 중국인은 모두 가상 사설망을 사용해 대방화벽을 우회하고 검열되지 않는 정보에 접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드 다도와 은유법을 사용하여 정부와 언론의 자유 부족을 비판함으로써 공식적인 검열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VPN에는 4가지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트래픽 유도, 두 번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판매,
세 번째, 디바이스 리소스 사용. 네 번째, 외부 악성 코드 설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음 놓고 VPN 이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으려는 중국은 VPN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아예 VPN 이용 우회 접속을 차단하여 GFW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및 미래 전망입니다. 유전공학자는 말합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더 심각해질 것이다.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루오푸어 부총재는 느린 속도의 인터넷 환경 속에서 규제까지 가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 사회 경제 발전, 과학 발전에 매우 큰 악영향. 로젠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 인권 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 IT 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 척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일 뿐이다. 여기서 중국의 인터넷 속도는 초당 7.6MB에 불과합니다. 세계 74위에 해당하는 속도로 대한민국과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느린 속도에 정부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자 대회를 앞두고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는 정부 고위 책임자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터넷 통제에 대한 불만이 강력히 제기될 경우 정책을 수행하는 후임자들에 의해 수정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와 비판적 사고를 위한 공간이 더욱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과연 당국의 뜻대로 경제발전, 사회 안정을 촉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인 혁신성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표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 전략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행할 경우 당국에게 정당하고 평화로운 미래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